한국 사회에서 부자가 되려면 위선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은 씁쓸한 현실을 그대로 드러내는 맹소적인 표현이다. 이는 마치 독이 든 사과를 먹어야만 생존할 수 있는 동화 속 주인공의 운명과도 같다. 우리 사회에서 정직과 성실만으로는 큰 부를 이루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겉으로는 청렴결백을 외치면서 뒤로는 불법과 편법을 동원하는 이중성이 만연한 것이 현실이다. 이는 마치 양의 탈을 쓴 늑대처럼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사회에서 부자가 되려면 때로는 양심을 저버리고 때로는 타인을 밟고 올라서야 하는 잔인한 게임에 참여해야 한다. 이는 마치 청정한 호수 위에 떠 있는 연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 뿌리가 탁한 물속 깊이 박혀 있는 모습과도 같다. 이러한 현실은 우리 사회의 어두운 면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며 진정한 성공과 부의 의미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게 만든다. 첫째, 위선에 가면을 쓰는 법을 배워라. 이는 마치 무대 위 배우가 관객을 속이듯 당신의 진짜 모습을 감추고 사회가 원하는 이상적인 모습을 연기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는 상사에게 충성을 맹세하면서도 뒤에서는 경쟁자를 제거할 계획을 세우는 것이다. 또는 기업가로서 환경 보호를 외치면서 몰래 폐기물을 불법 처리하는 것과 같다. 이는 마치 양면 거울과 같아서 한쪽에서는 청렴한 모습을, 다른 쪽에서는 탐욕스러운 모습을 비추는 것이다. 위선에 가면을 쓰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 사회에서 성공하기 위한 필수 기술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당신의 진실한 모습을 보여주는 순간 당신은 약점을 드러내는 것이며 이는 곧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항상 완벽한 가면을 쓰고 있어야 하며 그 뒤에 숨은 진짜 의도를 절대 드러내서는 안 된다. 둘째, 타인의 약점을 이용하는 기술을 익혀라. 이는 마치 독수리가 먹잇감의 허점을 노리듯 주변 사람들의 취약점을 파악하고 그것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활용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동료의 실수를 은밀히 기록해 두었다가 승진 경쟁 시 그를 제거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다. 또는 거래처의 재정적 어려움을 알아내어 불리한 계약을 강요하는 것과 같다. 이는 마치 체스 게임에서 상대방의 약한 말을 공략하는 전략과도 같다. 타인의 약점을 이용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옳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우리 사회에서 빠르게 성공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당신이 타인의 약점을 이용하지 않는다면 다른 누군가가 당신의 약점을 이용할 것이다. 따라서 항상 주변을 예리하게 관찰하고 타인의 약점을 파악하여 그것을 자신의 무기로 삼아야 한다. 셋째, 불법과 편법의 경계를 교묘히 넘나드는 방법을 터득해라. 이는 마치 줄타기 공예사가 위험한 줄 위를 걷듯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최대한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세금을 합법적으로 회피하기 위해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하거나 노동법을 우회하기 위해 비정규직을 과도하게 고용하는 것이다. 또는 환경 규제를 피하기 위해 오염물질을 야간에 몰래 배출하는 것과 같다. 이는 마치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 없는 두 가지를 교묘히 섞는 연금술사의 기술과도 같다. 불법과 편법의 경계를 넘나드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우리 사회에서 큰 부를 축적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완전히 합법적인 방법으로는 결코 큰 부를 이룰 수 없다. 따라서 항상 법의 허점을 찾아내고 그것을 최대한 활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해야 한다. 넷째, 네트워크를 이용해 권력을 쌓는 기술을 배워라. 이는 마치 거미가 촘촘한 거미줄을 치듯 사회 각계각층의 인맥을 만들고 그들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활용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정치인들과 친분을 쌓아
유리한 정책을 만들게 하거나 언론인들과 관계를 맺어 자신에게 유리한 보도를 하게 만드는 것이다. 또는 법조계 인사들과 교류하여 법적 문제가 생겼을 때 도움을 받는 것과 같다. 이는 마치 복잡한 톱니바퀴처럼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 이해관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다. 네트워크를 이용해 권력을 쌓는 것은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드는 일이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우리 사회에서 안정적으로 부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능력만으로는 결코 큰 성공을 이룰 수 없다. 따라서 항상 인맥을 넓히고 그들과의 관계를 잘 관리하여 필요할 때 언제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타인의 희생을 발판 삼아 올라서는 냉혹함을 기르라. 이는 마치 정글에서 약한 동물을 잡아먹는 맹수처럼 주변 사람들의 실패나 고통을 자신의 성공을 위한 디딤돌로 삼는 것이다. 예를 들어 회사 구조조정 시 동료들을 해고 대상으로 몰아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다. 또는 경쟁업체를 악의적으로 우매하여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것과 같다. 이는 마치 다른 꽃들의 양분을 빨아들여 더 크고 화려하게 피어나는 식물과도 같다. 타인의 희생을 발판 삼는 것은 비인간적으로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우리 사회에서 빠르게 상승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모든 사람을 배려하며 성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때로는 냉혹한 결정을 내리고 타인의 실패를 자신의 성공으로 만드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이러한 냉혹함은 단순한 이기심이 아닌 생존과 성공을 위한 필수적인 전략이다. 결국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강한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으며 타인의 실패를 자신의 성장 동력으로 삼을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것이 바로 정글과 같은 현대 사회에서 성공하기 위한 불가피한 생존 전략인 것이다. 결론적으로 부자가 되기 위해 위선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어두운 현실을 반영한다. 이는 마치 독배를 마시는 것과 같이 고통스럽고 위험한 선택일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현재 우리 사회에서 큰 성공을 이루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위선의 가면을 쓰고 타인의 약점을 이용하며 불법과 편법을 넘나들고 네트워크를 통해 권력을 쌓으며 타인의 희생을 발판 삼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부자가 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들이다. 이는 마치 독을 먹고 자란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것과 같다. 그 열매는 달콤하고 영양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의 영혼은 서서히 병들어 갈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냉혹한 현실이며 이를 받아들이고 적응해야만 생존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부자가 되기 위해 위선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은 결국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